네, K-타운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다우전 옥스 보더라인 바 앤 그릴이라는 식당, 다우전 옥스에 있는 보더라인 바 앤 그릴이라는 식당이기도 하고 술집이기도 하고 댄스홀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 13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범인 사망했고요. 경찰관 1명이 안타깝게 사망했고 무고한 시민 11명 등 모두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총,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좀 뗄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또다시 한번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무고한 총기 난사 사건이 더구나 이 LA 인근에서 있다 하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핫 이슈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총기 난사 사건 미국에서 우리가 뉴스화 안 된 것들도 많아서 그렇지 지금 올해만 미 전국에서는 한 300건 이상이 발생했다는데 이게 멀리 우리가 잘 모르는 어디 시골 산골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아이고 또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LA 인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이게 정말 남 얘기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난사 사건이 이렇게 우리 근처에서 발생하면 정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숫자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비영리 단체인 Gun Violence Archive가 전국의 2,500여 개의 각종 정보 소스들을 통합해서 매일 업데이트한 자료인데요. 네.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의 데이터 숫자입니다. 네. 이미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48,966건이 기록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12,478명이 이미 사망했고 24,2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기에 11살 미만의 아이들이 570명, 17살까지 티네이저들이 2,427명 사망자에 포함됩니다. 또 매스 슈팅, 무차별 총격 사건은 이미 307건으로 기록됩니다. 1년 365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은 그거보다 더 적은 숫자인데요. 거의 매일 주중에 전국적으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게 단순한 총기 사건이 아니라 매스 슈팅을 얘기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몇 건이었다고? 307건입니다. 하루에 한 건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나는 거네요.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인구 밀집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네. 주로 동부와 중부 그리고 서부 쪽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총격 사건으로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경찰력은 252명, 경찰에게 총을 맞아서 부상 또는 숨진 용의자는 1,829명입니다. 네. 요건 좀 다른 얘기지만. 네. 또 집에 침입한 권총 강도 사건은 1,722건. 이 가운데 자기 방어용으로 총기를 사용한 건수는 1,524건입니다. 네. 또 우발적으로 격발한 것도 1,34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지금 말씀하신 다우전스 보더라인의 무차별 총격으로 인한 13명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아주 최신 업데이트인데요. 네, 매일 업데이트되는 숫자입니다. 네. 매번 이렇게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총기 규제 논쟁이 잠깐 일기는 합니다만은 이렇다 할 궁극적인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대강 왜 그런지 짐작은 갑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맞나요? 네, 어제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 당선인까지 해서 지금 총기 규제에 대해서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들 머릿속에 NRA, 즉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면 얼추 맞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전국 총기협회.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국 500만 명이 넘는 NRA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한 해 4억 3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 NRA는 총기 규제를 강조하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쪽에 더 밀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고요. 그리고 분석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98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민주당의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 반대 운동에는 197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NRA가 예. 2배 정도 되는 거죠. 오히려 NRA는 친공화당 쪽인데 네. 트럼프 후보에게는 980만 달러, 네. 반대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오히려 2배 가까운 1970만 달러를 쏟아부어서 힐러리 클린턴 낙선 운동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낙선을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연방의회 역시 NRA의 입김이 상당해서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가 반총기 쪽으로 간다고 해도 의회가 여기에 NRA에 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 연방 상원의원이에요. 네. 그런데 총기협회로부터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았어요. 네. 뭐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이게 총기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뭐 TV에 나오든지 어떤 뭐 토론에 나가면 총기 규제해야 한다. 나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대책을 뭐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은 막 하는데 네. 돌아가서는 이제 총기 협회 사원 회원에게 전화 받아갖고 내가 그냥 얘기만 한 거야. 그냥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지역구 여론이 그런데 네.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굉장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고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연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국의 정치를 그리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네. NRA나 이런 로비에 연관돼 있는 의원들의 모습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유사하고요. 실제로 총기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민주당도 한번 참패한 적이 있고 의원들도 사실은 재선에 힘들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말까지 총기 규제 강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막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입니다만 얼마 전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했으니까 처음 뭐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뭐 다들 그렇게는 생각들을 하고도 기대도 있을 법한데요. 네. 실제로 NRA의 이 자금은 공화 민주를 초월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데 의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의회 자료입니다. 일반 미국인이 소유한 총기는 3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 3억 몇천만 명이니까 뭐 1인당 하나라고 치는데 어린아이 뭐 이런 뭐 미성년자 그렇습니다. 빼고 나면 1인당 몇 정씩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총기 수치라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 불법적이나 또 편법적인 총기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3억 정이라면은 보통 10집 가운데 4집에 총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 인구수를 감안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나 또 성인들만 했을 때도 한 사람이 한 17정 정도를 갖고 있다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7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수십 정 갖고 있는 사람은 수십 정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 나가는 군인도 아니고 한 사람이 17정씩을 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네. 남보도 아니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NRA는 사실 1871년에 출범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나 규모를 늘려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결국 지금의 NRA는 매우 무서운 정치 집단으로 성장을 해버린 것이죠. 네. 매번 이들은 정치적으로 악용당한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한다. 선량한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총기를 소유하는 것도 합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정헌법 2조죠. 세컨 어멘먼을 앞세우긴 합니다. 네. 총기 휴대를 허락하는 수정헌법 2조. 이게 사실 미국이 건국할 당시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네. 뭐 여하튼 수정헌법 2조 총기 휴대를 허가하는 그걸 이해는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미국 건국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헌법인데 네. 뭐 헌법을 자꾸 뜯어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언제까지 수정헌법 2조 얘기할 거예요? 되게 웃긴 거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해 초에 그 플로리다 총격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반자동 소총 그 구입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올리고 네. 또 신원 조회를 더 엄격하게 하자면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흐지부지해졌죠. 그래서 당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총기를 좀 쥐어주자. 라고 얘기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경비원 한두 명 갖고 될 게 아니니까 아예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가 총을 갖고 네. 있게 만들자. 그러면 네. 막을 거 아니냐. 근데 그 톤 자체가 바뀌고 이 어떤 정책이 이렇게 총기 규제 정책이 흐지부지 되는 것은 수정헌법 2조를 근거를 놓고 변화를 막는 NRA와 이 NRA에 부역하는 정계 인사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다.
세다. 정치계의 NRA 부역자들.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NRA가. 네. 여하튼 뭐 오늘 NRA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그 조명을 하니까 모든 네. 게 다 NRA 때문이다라고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인들은 총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 뭐 꼭 NRA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일단 오늘 NRA를 좀 조명해 보는 거예요. 네. 이 수정헌법 2조는 1791년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완벽한 국가의 형태, 즉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따라서 이 수정헌법 2조에도 military라는 정확한 군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militia, 즉 민병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을 보면은 정규군 개념이 아닌 민병대를 언급하고 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스테이트, 그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휴대하거나 보관하는 권리를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27년 전에요. 227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걸 지금까지 계속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총기 반대주의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좀 옛날 227년 전 거를 언제까지 계속 들이댈 거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한국으로 치면 집에 검하고 창, 방패, 갑옷 등을 놓고 네. 평소에는 농사나 이렇게 일하다가 나라가 부르면 무기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그러니까 네. 근데 미국은 생각해 보면 227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비상사태에 준하는 전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듯한 모양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개념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거고. 네. 물론 각 주마다 환경이 있어서 뭐 사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기를 이렇게 친근하게 갖고 있는 미국을 따라하지 말자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뭐 30년 전에 정책을 바꿔서 매스 슈팅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도 같은 거의 상황이었는데 또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정신의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총기를 사실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정신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다우전 옥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한인들 분들 중에서 이제 총을 이미 갖고 계시거나 네. 건클럽이나 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총 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미국이니까 되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미국이니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도 요새 그 총 쏘는 사격장이 있어요. 아, 그래 저는 안 가봤어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있어요. 뭐 얼마 전에 거기서 뭐 실탄을 잊어버리다는 등 뭐. 예. 근데 나는 괜찮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는 무책임한 핑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 측면에서 내가 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근데 과연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요? 마치 안 갖고 있어요? 예, 저는 총을 아예 갖고 있지도 않고 가질 생각도 없습니다. 주변에 네, 그 몇몇 동료 선후배 있습니다. 기자들 있습니다.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다. 있는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사실 그 집에 제가 이제 옛날 집을 청소를 하다가 네. 묵혀둔 블렛이 좀 나왔었습니다. 실탄이 좀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LAPD에다가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총도 없다면서 실탄이 왜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몰랐던 게 네네네. 나오네. 그래서 전에 이제 살던 사람이구나. 예, 저도 이제 LAPD에다가 이거 턴인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안 받는다고 건클럽 갖다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아니면 친구 주거나. 그래서요? 그래서 건클럽을 갔습니다. 네. 건클럽을 다운타운에 있는 건클럽을 갔더니 놓고 가래요? 예, 그냥 이거 뭐냐고 해서 아니 집 치우다가 나왔는데 나 누구 건지 모르겠고 이거 LAPD에 전화했더니 니네 갖다 주라 했더니 땡큐 소리 듣고 나왔습니다. That's it? 네, 뭐 서류 이런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분실되고 뭐 어쩌고 해도 모르겠네요.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을 하면서 총기를 휴대하는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저희가 아픈 상처지만 폭동을 통해서 총기를 갖고 총기를 막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저희가 총기가 없었다면 정말 약탈은 더 심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처도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다시 날까봐 총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좀 있습니다.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리고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한인타운에서 한인들끼리의 총격 사건이나 한인 갱 관련 총격 사건 등을 보면은 피부 깊숙이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기를 내가 소지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네이버 와치를 하든가 경찰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굳이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하튼 지금 말씀해주신 굳이 총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그 던진 화두는 네. 일반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네네.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 정부 차원의 네. 규제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캘리포니아주는 조금 강력한 편 아닌가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실행하는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판매상들은 일단 5년간 총기 안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필기시험도 통과하고 주정부의 데이터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소형 권총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로 약물 중독 경력이 없어야 되고요. 또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적도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근데 정신감정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총기 관련 범죄나 사고 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우 좀 강력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사우전웍스나 최근 샌브라디노 테러 사건 등을 보면 총기를 구하기 어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물론 사우전웍스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총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심신미약에 달하면서 총기 문제가 아닌 그것을 사용하는, 그것을 쏜 사람의 정신 상태에 집중을 하지만 결국 만약에 총기가 없었다면 매스 슈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재식 기자는 뭐 규제니 뭐 이런 조건을 다는 이런 거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총이 없으면 규제도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총을 놔두고 그러니까 총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네. 인식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네, 뭐 존중합니다. 네. 네,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어떤 주는 기관총 메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기관총 메고 가고 편의점에 기관총 메고 가고. 물론 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기관총 들고 가도 된다라는 얘기는 네, 아니죠. 네, 그렇죠. 몰래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 네. 요즘 세상에 북한도 요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우리 홍재식 기자가 바라는 그런 세상, 미국이 총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네. 날이 올까요? 만일 수정헌법 2조가 미국을 탄생하게 했던 힘이고 미국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그런 날은 절대 자의적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각 주가, 이거 좀 심한 비약인데 각 주가 독립을 해서 별도의 헌법을 가진 국가로 재탄생하면은 혹시 몇 개 주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또 우리들 역시 어느 순간에 총기가 사고가 나면은 대부분 흑인이나 라티노 용의자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백인 용의자가 된다 그러면 일부 주류 언론들은 굉장히 좀 축소 보도를 하죠. 그리고 총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신 이상 쪽으로 논점을 좀 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정신 이상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 중에서 정신질환을 다 갖고 있다고도 심하게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총기는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자꾸 정신 규제 쪽으로 네. 사람 쪽으로 포커스를 해갖고 총기 규제나 이 총기 협회나 총기 자체에 대한 관심을 슬그머니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근본을 들여다보자. 네. 총을 2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냐, 이걸 근본을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은 네. 결국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 그거를 지금 NRA와 연방의회는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 기회에 좀 더 강력한 규제, 그리고 총기가 일반인들의 총기 소유가 조금씩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앞서 이 홍재식 기자가 조사한 자료 가운데 일반적인 단순한 총기 사고 외에 총기 난사 사건, 매스 슈링이라고 하죠. 네.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에만 벌써 307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뭐 정확히는 제가 안 세봤습니다. 한 300일 정도 지났잖아요. 300일 좀 넘게 지났나요? 네. 대충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저도 충격적으로 어제 데이터를 좀 들여다봤는데 좀 네.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네. 자, 근본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